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TV 바보라의 윤민 목사입니다. 오늘의 시간에는 지난 2월 16일 화요일 날 뉴스타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출생 비밀에 대한 방송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메이저 언론에서는 어떻게 그것을 다루는가 참 눈여겨보고 또 조우석 평론가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었는데 하여간 지금 이 순간까지는 전혀 조중동을 비롯한 심지어 펜앤마이크까지도 아예 한 줄도 한자도 취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 이걸 보면서 정말 우리 지금 비꼬는 그런 말이 있죠. 기레기, 쓰레기 같은 기자들. 그래서 기레기들의 꿀먹은 벙어리 쇼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레기들의 쓰레기 같은 기자들의 꿀먹은 벙어리. 꿀먹은 벙어리가 아무 소리 안 한다고 그러죠. 그죠? 그런 걸 비유를 하면서 기레기들의 꿀먹은 벙어리 쇼라는 제목으로 촬영을 시작합니다. 시작하는 지금 시각이 2021년 2월 19일 금요일 오전 한 10시쯤 된 그런 시각입니다. 늘 얘기하지만 또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나오고 하니까는 그냥 또 노란 딱지입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해요. 겪어보니까 진짜 미국 대통령 한번 보세요. 대통령의 계정도 삭제해버릴 정도인데 말 되죠. 미국 대통령이 마르시브 대통령이지, 그죠? 근데 저같이 이름도 빛도 없는 사람이 이거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끝까지 성경적인 진리에 입각해가지고 이 유튜브를 해나갈 겁니다. 그러다가 계정 시켰어, 삭제 시켜버리고 하면은 저 같은 사람이 어떡하겠습니까? 그냥 당해야죠. 미국 대통령도 당하는데. 그러나 끝까지 제가 하는 데까지는 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정말 손잡고 하나 되자는 의미에서 구독, 알림, 좋아요 또 아는 분들에게 좀 많이 퍼날라 주시고 이런 목사도 있더라. 자랑할 거 없지만 그래도 이런 목사도 있더라. 그런 의미에서 많이 공유해 주시고 또 응원의 댓글 같은 거 많이 달아주시면 많은 힘이 되겠습니다. 잘 모르면은 집안에 애들, 학생들 이런 데 물어보면 잘 돼요. 잘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가 진리를 사수하는 우리들이 하나 되어서 승리하도록 그렇게 하면 고맙겠습니다. 상황 설명은 제가 깊이 얘기 안 드려도, 그죠? 뉴스타운, 유튜브에 들어가 뉴스타운 치면은 아마 조우석 씨가 얘기한 게 쭉 있습니다. 그때 문재인 대통령 부친 문용형 씨를 낙동강 전투에서 체포했다는 그런 서성남 지금은 스님이 돼요. 본명은 윤월 스님이라고 그러는 분인데 그분하고 대담한 것도 올라가 있고 그 추후에 또 일들도 조우석 씨가 계속 업로드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가서 들어보시면은 정확하게 잘 알 겁니다. 제가 구태여 이러쿵저러쿵 얘기 안 해도 거기에 가서 보면은 잘 나옵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왜 언론들이 이렇게 침묵을 하고 있느냐? 안 그래요? 언론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여야, 지방 이런 거 치우치지 않고 사건이 있으면 팩트가 있으면 그대로 보도만 하면 됩니다. 판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독자들 몫이에요. 국민들 몫이에요. 그럼 언론의 ABC 기본 상식 중에 상식이죠.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대통령의 출생이 대통령이 이런 분이다 하는 그 문제가
보통 문제입니까? 이것보다 더 큰 사건이 어디 있어요, 그죠? 아니,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정말 훌륭한 분이다. 훌륭한 대로 보도를 할 거고, 잘못된 게 있으면 잘못된 걸로 보도를 할 거고, 아니, 출생이 의심스러우니까 지금 의심따라고 지금 그런 얘기들을 살아있는 그 증인이 그대로 증언을 해주고, 아니, 그러면 그런 보다 더 큰 팩트 어디 있어요, 그죠? 그보다 더 큰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조중동을 비롯해가지고 미디어 언론들 입짝 다물고 있습니다. 한자도 안 써요,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심지어 정말 먼저도 얘기지만 보수 쪽에서 시작한 그 펜앤마이크. 펜앤마이크에서도 한 줄도 보더라고요. 나 펜앤마이크에서는 취급을 할 줄 알았어요. 거기에서도 말하네요. 전 이걸 보면서 정말 팩트가 뭐냐? 물론 사실 있는 그대로가 팩트인데 정말 이들이 쳐다보는 기레기라는 이 인간들이 쳐다보는 팩트는 뭐냐 이 말이에요. 팩트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럼 또 어떻게 하면 뭐라 그러는가? 음모론에다 갖다 붙입니다. 그죠? 음모론. 가짜 뉴스. 맞습니다. 언론은 여기에 아주 예민해야 되고 초점을 맞추고 여기에 신중을 기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면 음모론, 가짜 뉴스 이런 것들이 그 선에서 끝나면은 그거는 안 돼요. 그죠? 그거는 보도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음모론 같으면은 음모론의 그 얘기들이 흘러나오는 거를 음모론으로 봤는데 그 음모론들이 팩트로 계속 일어나고 있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언론인 여러분들, 기레기 여러분들.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그냥 음모론으로 덮어버려야 됩니까? 그래서 음모론적인 이 아주 중심적인 게 지금 얘기하는 게 딥스테이트. 요즘 딥스테이트로 많이 얘기하대요. 딥스테이트. 그 다음에 신세계 질서. 거의 다 일맥상통하는 게 프리메이션. 그 다음에 글로벌리스트. 이들이 업무하는 게, 계획하는 게 뭔 줄 압니까? 여기에 대한 책들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언론인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거짓말이 가짜 뉴스가 자꾸 나오면은, 가짜 뉴스가 왜 나오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것이, 가짜 뉴스가 왜 나오는지를 보니까 그것이 팩트더라. 그럼 팩트대로 해야죠. 보도를 해야죠. 그 음모론으로 취급을 했는데 그게 그대로 맞아 들어가더라. 그러면 팩트니까 취급을 해야죠. 아까 얘기했지만 음모론으로 끝나고 가짜 뉴스로 끝나면 할 거 없습니다. 그건 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음모론이 가짜 뉴스가 온 세상을 시끄러울 정도로 휩쓸고 있는데 휩쓸고 있는 그거는 팩트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안 한다? 이게 언론입니까? 왜 이러느냐 이 말이야. 그래서 이들이 하는 걸 보면은 이들이 세계를 완전히 지배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언론 장악이에요. 언론 장악. 이 또 가짜 뉴스입니까? 예? 음모론입니까? 한국 지금 언론 많이 장악되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알 겁니다. 기레기 여러분들도, 기레기 하죠. 기분 나쁩니까? 기자님 여러분들도 알 겁니다. 언론 장악. 국민들은 벌써 알고 있어요. 특히 한국도 한국이지만 이번 미국 대선 한번 보세요. 그 참 청교도 정신에서 민주주의의 표본이라는 그 미국에서마저도 한번 보세요.
언론이 그렇게 장악해가지고 완전히 이들의 손 안에서 놀아나고 있잖아요. 그죠? 완전히 놀아나고 있어요. 그러면 되죠. 응? 그래도 뭡니까? 그렇게 놀아나는 게 팩트로 완전히 사실로 다 드러났는데도 뭡니까? 거짓 뉴스입니까? 가짜 뉴스입니까? 그 어떤 판단 기준이 뭐예요, 도대체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뉴스타운의 그 댓글에 보니까 그죠? 참 어떤 분은 그렇게 따라도 김대중 대통령 때 박지원 장관이 신문방송 사장당 46명을 데리고 7박 8일을 북한을 방문했다. 저는 그까지 좀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렇게 따라놨더라고요. 46명을 데리고 신문방송 사장단 46명을 데리고 7박 8일을 평양을 방문했는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게 될 거예요? 민계. 씨앗 뿌리기입니까? 뭡니까? 씨 뿌리기입니까? 그래서 전부 코가 있다는 거예요. 목에 이렇게 탁 지금 그 뭐라 그럽니까? 그걸 끼어져 가지고 조종하는 대로 안 하면 완전히 그냥 개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는 것 아니냐? 또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어떤 분은 그래도 우리 김광일 씨, 그죠? 조선일보 김광일의 입 해가지고 유튜브에 저도 자주 보는데, 김광일의 입은 이걸로 취급을 할 줄 알았는데, 김광일의 입도 이걸로 취급을 안 한다. 그러니까 김광일의 입도 이제 그만 볼란다, 이런 식으로 댓글로 달리고 하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원인이 뭐냐, 이 말이야. 원인을 알면은, 그죠? 처방이 나옵니다. 저는 그리 봅니다. 원인이 바르면은 처방도 바르고, 원인이 바르지를 못하면 처방도, 안 돼요. 우리 한국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저는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신사참배 때문이라고. 또 딴 거 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좀 한번 보세요. 제 그 유튜브에 보면은 나올 겁니다. 1938년 9월 9일. 1938년 9월 9일입니다. 38년 9월 9일. 평양에서. 조선 장국의 총회가 열렸습니다. 그때에 일본 놈들의 총칼에 무서워가지고 신사참배를 결의합니다. 신사참배 그 귀신들 모아놓은 데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귀신에다 절을 해도 괜찮다고 결의를 해요. 총칼이 무서워서. 그때에 목사 장로들이 90% 이상이 거기에 찬성했다고 합니다. 지금하고 똑같죠? 그죠? 이런 일이 벌어져도 꿀먹은 벙어리처럼 큰 교회 목사들 특히 입도 뻥긋 안 하고 있죠. 전부 90% 안에 다 들어가 버려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고 저주하는 게 뭡니까? 우상숭배거든요. 귀신들을 우상으로 모셔가고 절을 해야 돼. 괜찮다는 거야. 기독교 역사상 물론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죄를 범해가지고 하나님 대적해가 막 매를 맞고 하는 것은 많이 있지만은 공식석상으로 기독교계 대표들, 목사,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우상숭배를 해도 괜찮다. 물론 말은 우상숭배가 아니고 정치 행위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우상숭배를 공식으로 결의한 것이 유일무이한 사건입니다. 하나님보다는 얼마나 저주스럽겠어요.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그래서 딱 10년 후인 1948년 9월 9일 날 평양에다가 북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세우게 만듭니다. 완전히 하나님 저주예요. 저주는 뭡니까? 저주하면 하나님은 적에게 넘겨버려도 혼접 나라거든요. 그게 우상을 마귀에게 내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공산주의, 중국도 아직 뭐 공산주의, 소련은 무너졌지만은, 러시아는 무너졌지만은, 세계 공산주의 중에서도 지금 평양의 북한만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만큼 악질적인 공산주의 봤습니까? 그래도 좋다고 따라가는 이 주사파 이 인간들 뭐냐 이 말이에요. 또 뭐가 문제 또 오줌도 못 거리는 국민들은 또 뭡니까 이거? 응? 마귀가 이거는 마귀역 저는 늘 그럽니다. 마귀의 역사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된다 그럽니다. 딱 영적으로 딱 잡아버리니까 목사들도 똥오줌을 못 가려요. 뭐가 뭔지 몰라요. 예수 안 믿는 이 특히 주사파들 이 인간들 이거는 말할 것도 없고 이 뭘 합니까 이거? 만날 뭐 손이나 뭐 들고 이거 하다 뭘 뭐 배운 게 있습니까? 뭐 영적으로 깨달은 게 있습니까? 해놓으니까 뭐 정권 잡아내가 보세요. 하는 것마다 좀 일본 말이 됐습니다. 찐빠 그죠? 요렇게 건다고 저렇게 건다고 요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시원해야 되고.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해도 영육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죠? 영과 육을 알아야 되는데 언제든지 영이 우선이다. 우리 인간을 세계도 그렇죠. 그 사람이 뭐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 정신을 보면 알아요. 정신 상태를 보면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는가 그거 보면 아는 거예요. 육은 따라갈 뿐이에요. 꼭 마찬가지예요. 이 또 푸는 키 포인트는 영이 우선이에요. 그렇다고 육을 무시하는 얘기 아닙니다. 영육으로 해야 돼요. 영육으로. 응? 이걸 모르니까 트럼프도 당하는 거예요. 나는 뭐 할 줄 알았어요. 막 큰 소리만 뻥뻥 치더만은 뭐. 박근혜도 그랬죠. 북한 저런 인간들은 도대체 뭔가 도저히 모르겠다. 도저히 모르죠. 이것만 알고 있는데, 이것만 쳐다보는데. 그래가 이래가 주사파 얘기대로 예를 들어서 북한 쪽으로 붙어가지고 그거 했다 칩시다. 이 기레기님들, 우리 기자님들, 연방제 되면 살아남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평화롭게 하자. 믿을 걸 믿으세요. 이 영적인 이걸 마귀를 안다면 마귀는 절대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대적할 대상이지 마귀하고 협상해라, 마귀하고 잘 지내라 한마디도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왜 그렇습니까? 이 원리를, 이 영적인 원리를 지금 모르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마귀는 어떤 때는 우리에게 잘해줍니다. 광명의 천사처럼 화해가지고 별해가지고 굉장히 잘해줘요. 유괴범 보세요. 유괴할 때는 얼마나 잘하면 애들이 엄마 아빠 안 따라가고 그거 따라가 버리겠습니까? 엄청나게 잘해요. 그러나 본색은 뭡니까? 갖다 팔아먹는 거예요. 본색은 뭡니까? 우리를 망하게 가지고 지옥불에다가 집어넣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 원리를 지금 모르니까 목사들도 빵빵 당하고 뭐 주사파져야 말할 것도 없고 자기들이 지금 이렇게 당하고 주사파들이 이렇게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있으면서도 우선 유곡만 생각하니까 내 떼지만 부르면 되겠지. 우리 몇몇만 잘 먹고 잘 살면 되겠지. 근데 그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팩트 많이 강조하니까 알 거다. 우리 기레기들 팩트 강조하니까 알 것 아닙니까? 공산화 되고 나서 그 사람들 협조한 사람들을 살려줍니까? 월남에 보니까 살려줍니까? 월맹이? 북한에 지금 그 뭐 박헌영이를 비롯해서 살려줍니까? 전부 다 잡아 죽여버려요. 전부 처형입니다. 기레기 여러분들 놔줄 것 같습니까? 팩트를 중시할 팩트가 신성하다. 그런 말이 있죠, 언론계. 그죠? 팩트는 신성하다. 그 신성한 팩트를 잘 아는 분들, 놔줍니까? 그래도 그게 좋다고 따라가고 있어. 우선 배 조금 가고, 뭐 사장단들이, 위에 높은 사람들이 뭐 어떻게 뭐 지시를 하는가.
언론 노조가 어디 들어갈 데가 없어. 민노총에 들어갑니까? 공산주의, 요 우상 숭배하고 요 마귀 집단의 한 패가 되어서 움직이는 여기에 들어가 앉아 있어요. 그리고 모든 언론이 민주노총에 들어갈 바에야 언론 하나만 하세요. 만나 두 개, 세 개가 만날 해가지고 국민된 세금 거기에다 돈 협조 얻어가지고 운영하고 있어요. 당신들 능력해가 안 되면은 문 닫아버려야지. 뭐, 언론 무슨 뭔가 해가지고 지원금 받고. 그러니까 지원금 받으니까 돈 얼마에 깨소리도 못하고 앉아가지고, 큰 소리나 뻥뻥 치고 앉아있으면서, 그거는 음모론이다, 가짜뉴스다. 음모론이나 가짜뉴스에 이것대로 일어나는 팩트가 있으면 왜 그거는 취급을 못합니까? 왜 거기에 대해서는 취재를 못합니까? 예? 그래서 이 마귀들은 종말이 어떻게 되다는 걸 압니다. 주님 재림해가지고 심판하는 재림 심판의 날이 얼마 남았다는 걸 이것들은 알아요. 우리 인간은 육의 한계 때문에 모르지만 이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시공을 초월하거든요. 왔다 갔다 하거든.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갈수록 악해집니다. 왜? 갈수록 자기가 죽을 판인데. 갈수록 주님이 재림해가 심판하고 자기들은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걸 마귀들은 아니까 더 악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정권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일어나고 이렇게 무슨 사건 역을 해도 회개합니까? 잘못했다고 용서합니까? 끝까지 밀고 가잖아요. 조국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박범계 총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 됩니까? 갈수록 악해집니다. 갈수록 악해집니다. 그럼 방법은 뭐냐? 영육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육으로 대적을 해야 됩니다. 이 두 개라 해야지 하나 가지고는 안 돼요. 영육이라 해. 영은 뭡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육은 뭡니까? 기도한 대로 행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행해야 돼요. 이제 문제는 기도하고 행할 때에 하나가 돼야 돼요. 따로 국밥 좀 하지 말고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 우리 장작불을 피워도 그렇죠. 하나 가지고는 별 안 뜨거워 잘 안 붙죠. 이것이 콱 쌓여가지고 하면 잘 붙고 열도 많이 납니다.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는 기도하고 육적으로는 행해야 됩니다. 하나가 돼야 돼요. 단결이 돼야 돼요. 그리 안 하면은 절대 못 이깁니다. 갈수록 발악하는데, 갈수록 더 악해지는데, 안 휘어잡은 데가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 법조계, 경찰, 군인, 어디요? 노동계, 그 다음에 교육계, 어디 안 잡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이걸한테 이길 거라고 각자 도생, 각자 한다? 어림도 없습니다. 하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 뭡니까? 그죠? 여러분, 성령 안으로 들어오너라. 성령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3.1절 문재인 탄핵을 하기 위해서 대국본 앱을 좀 심어달라. 대국본 앱. 대국본 앱. 이런 거는 정말 조금 깨있는 분들은 빨리 심어야 돼요. 3.1절까지 1,000만 애국분을 간다 그러죠. 이것마저도 크게 협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또 잘 모르고. 심지어 깨있는 사람들은 길거리에 나가서 대국본 앱 설치해 주는 것까지 하는데도 그렇게까지 누가 뭔지도 똥오줌 몰라. 아까 얘기했지만 뭡니까? 이 마귀가 영적으로도 생각하는 것까지도 영혼까지도 확 눌러있거든요. 모릅니다. 내 이 얘기해봐야 깨어있는 몇몇 분들은 그 목사님 참 잘 지적을 한다 그렇게 하시겠지만은
그렇지를 않는 분들은 뭐 미쳤나 뭐 엉뚱한 소리하고 앉아있어. 아마 보다가 다 꺼버릴 겁니다. 잘 알아요. 대국법 앱에도 좀 동참을 하세요. 신부가 아까 왜 한다고요? 하나가 돼야 돼야죠. 하나가. 기도도 하고 행하기도 해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가 되었을 때에 효과가 나타나고, 이것들은 육적인 것만 쳐다보는 인간들이니까, 주사파는 6만 쳐다보니까 육적으로 와 1000만이 뭉쳤단다, 2000만이 뭉쳤단다, 우리 주사파 50만을 빼고는 4950만 명이 모였단다, 이렇게 돼야 겁을 내지. 그래 안 하면 눈도 끔찍 안 합니다. 천만에 절대 안 합니다. 눈도 끔찍 안 합니다. 안 됩니다. 원리가 이렇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1 플러스 1은 2인데 3 플러스 1은 5라고 우겨봐야 안 돼요. 이런 틀린 답이에요. 오답이에요. 그래서 1 플러스 1을 알면은, 원리를 알면은 이 원리대로 영육으로 깨달아가지고 영육으로 하나 되어가지고 대적해야만이 이기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 못 이깁니다. 그래서 지금 대국본 앱을 1000만 명을 깔자는 거예요. 좀 협조하세요. 아니, 정강원 목사님 같은 분은 감옥을 3번인가 뭐 갔다 오게 그렇게까지 고생을 하는데, 아니, 우리는 앉아서 그 핸드폰 들고 이렇게 그거 하나도 뭐 협조 못 해줍니까? 또 이런 얘기를 듣고도, 하고 이해가 되어야 될 건데, 아이고, 하기야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세상 문자로 주고봐야 저성을 안다고 공사라 되어가지고 기레기들도 처형당하고 목사도 처형당하고 여기서 얄랑거리는 정권깨나 끼고 있는 사람도 당하고 판사도 처형당하고 검사도 처형당하고 군인도 처형당해 봐야 알 겁니까? 그대 봐야 알 겁니까? 비스마르크 제상의 얘기처럼 현명한 사람은 역사에서 배우고 무지한 사람은 겪어봐야 배운다고 그랬습니다. 어느 쪽을 택할 겁니까? 이 기레기들의 꿀먹은 벙어리쇼. 아닙니다. 지금 이럴 때가 아닙니다. 연방제 되어서 저들은 핵무기를 갖고 있는데 뭘 가지고 이길 겁니까? 그래서 주한 미국 사령관 했던 분이 그랬습니까? 어쨌습니까? 이리 가면은 전작권 넘어가고 하면은 한국은 북한에 먹히다 그래서 먹히죠. 핵무기가 어떤 무기입니까? 절대 무기예요. 상대가 없는 무기예요. 우리 핵무기 있습니까? 있는 원조도 부숴버리는데? 정말 정신 차립시다. 기레기들은 꿀먹은 벙어리 쇼도 좀 그치세요. 당신들도 연방제 되고 나면은 전부 다 처형입니다. 아이고, 참. 군인 여러분들도 처형입니다. 정부 요직에 있는 여러분들도 처형입니다. 판검사 여러분들도 처형입니다. 우리 목사들도 처형입니다. 그게 팩트 아닙니까? 그게 역사적인 팩트잖아요.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기자님들께서도 정신 좀 차리고, 국민들도 정신 좀 차리고, 우리 목사들도 정신 좀 차리고, 판검사 여러분들도 정신 좀 차리고, 군인, 경찰 여러분들도 정신 좀 차리고, 기업인 여러분들도 정신 좀 차리세요. 정말 정신들 좀 차려 주십시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